준산동 동화쌤입니다. 이게 이제 동산하고 부동산 이제 법정 용어인데 구분하는 거죠. 재산을 판다고 하잖아요. 그럼 거래가 가능하다는 건데, 그러면 이거를 이게 소유권이 있어야 이 소유권에서 내가 소유를 넘겨주는 거니까. 뭐라고요? 소유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소유하는 권리를 넘겨주는 걸 거래라고 해요. 그런데 이거는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이건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물건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물건에 대한 권리라고 해서 물권법이라고 해요. 물권법. 이해되세요? 네. 근데 이 물건을 계약을 해요. 계약을 해서 넘기는 계약을 해요. 계약을 하는 건 채권법이라 그래요. 물권법과 채권법이 있고, 일부러 다 해두는 거예요. 물권법과 채권법이 있고, 물권법, 채권법 총론이 있고, 채권법 강론이 있겠죠? 총론과 강론. 물권법 총론과 강론이 있겠죠? 총론이랑 강론. 총론은 뭐냐면, 총이론이야. 그러면, 총론이 있을 때는 민법 전체에서, 이게 민법이에요. 민법 전체에서는 민법 총칙이 있겠죠. 민법 총칙. 민법 전체, 미성년자, 뭐, 그렇게 권리가 뭐냐, 뭐, 이렇게 민법 총론이 있으면, 이 문법 총론이 한 권이고, 물권법 총론이 한 권이고, 물법적 강론이 두 권이고, 채권법 총론이 한 권이고, 채권법 강론이 네 권이고,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에다가 가족법이 있어요. 가족법, 신분법. 이렇게 해갖고 민법을 이뤄요. 민법이 몇 가지라고요? 민총, 민법 총칙. 네. 그래가지고 책이 한 권 있고, 네. 물권법 책이 있는데, 물권법에 대한 총이론에다가 네. 각자의 이론, 개별 이론. 같은 건가요? 총칙, 그러니까 총칙은 총규칙. 총규칙. 전체, 물권법 전체에 적용하는 규칙에다가 네. 각 개별적인 규칙. 채권법 총칙, 전체 규칙에다가 각자의 여러 가지 채권법의 개별사안 법칙. 네. 그 다음에 가족법이면 신분법. 가족신분법. 상속은 어떻게 하고, 그러니까 막 파양은 어떻게 하고, 이렇게. 유언은 어떻게 하고, 이렇게.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개, 크게로 네 개 나눠줬고, 한 권, 두 권, 세 권, 책 네 권 사야 된다고, 민법 살려면. 민법의 특별법은 상법이고. 그러면 민법에서, 상법의 특별법은 또 어음수표, 이런 거, 어음수표법, 이런 거 있고. 자, 이런 것처럼, 이 민법에서 어디 나와요? 이거는, 부동산, 동산은 물건이니까, 물권이요. 물건에 대한 권리. 됐어요? 네. 그러면 이 물건에 대한 권리가 소유권이 있겠죠, 소유권. 네. 소유권. 자, 부동산이다. 그러면 동산은 움직일 동이니까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다. 이렇게 보잖아. 네. 들을 수 있다. 부동산은 고정되어 있다, 고정됐다. 그죠? 움직이지 않으니까. 네. 그래서 고정되어 있고, 부착되어 있으면, 동산은 되게 이동성이 있고 부착되지 않았다. 그럼 동산은 뭐냐? 물건이나 화폐도 동산이에요. 그냥 단일 물건이나 화폐. 집, 땅, 이런 건 부동산이고, 물건, 그러니까 도구, 텔레비전, 핸드폰, 화폐, 이런 건 동산이에요. 됐어요? 네. 자, 부착되어 있지 않다. 자, 이것을 언급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여러분의 재산에 대한 항목들을 나눌 때도 이걸 동산, 부동산으로 나눠서 관리를 하지. 부동산은 팔려면 힘들겠죠. 동산은 쉽게 거래가 되겠죠. 네. 자, 그럼 부동산은 등기를 하겠죠, 등기. 이건 내 땅이라, 이렇게. 이름 표기. 등기소에 가면, 네. 이 아파트 등기증, 등기 권리증, 이렇게. 이 땅 등기 권리증 하면서 등기를 해서 공시를 해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네. 비싼 게 많아서. 근데 이 동산은 특별히 공시를 안 해요. 이거 내 거다, 이렇게 안 써놓는다고. 네. 됐어요? 네. 자, 바퀴를 굴려서 꺼내고, 플러그를 뽑아서 가져갈 수 있는, 움직일 수 있죠. 네. 냉장고. 고정되어 있지만, 무겁지만 동산이라고. 간주된다. 그럼 이것도 법률 용어예요. 간주된다는 건 그걸로 친다. 그거라고 여긴다. 이렇게. 동산으로 본다. 이런 뜻이에요. 네. 자, 냉장고 붙박이 모델로 완전히 고정됐죠. 영구 부착됐죠. 네.
그러면 이건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죠. 그러면 부동산인데, 그러면 이 개별 부동산이냐? 아니래. 집의 일부라고. 집의 일부라고. 자, 창문 붙어 있죠. 네. 그럼 창문을 떼어갖고 창문 한 개만 팔아. 그럼 동산이죠. 네. 근데 집에 붙어 있으면 집의 일부니까 부동산이라고. 그러니까 재산을 팔 때, 거래할 때, 여러분은 모든 부동산을 파는 것으로 추정한다. 그죠? 네. 그럼 추리한다. 자, 집을 했을 때, 집을 팔 때, 집 안에 있는 걸 따로따로 팔아요? 아니죠. 벽난로, 고정된 설비가 있어. 난간도 있고, 벽난로도 있어. 네. 그러면 이거 따로따로 떼어서 팔아요? 아니죠. 이렇게 일체형으로 붙어 있는 거는, 뜯어내서 그것을 가져가는 것은 교양 없어. 그제? 네. 그러니까 그대로 그 집의 일부로 판다고. 자, 집이 있는데 전등이 되게 멋있어. 네. 근데 이게 너무 고가야. 일상을 떠나서. 그러면 따로 저 전등감 따로 주세요. 이렇게 해. 근데 일반적 형광등 띄어가요? 아니죠. 안 띄어가요. 그러니까 그거만 아유 이 사람 진짜 구두쇠는 이게 뭐냐고 이게 말도 안 되게 전등을 띄어가냐고. 왜? 전등을 띄어서 가져간 거를 반환해달라고 소송하기에는 소송비가 더 들어. 그러니까 욕하고 말아. 사람들이 교양 없다고 하고. 됐어요? 그럼 인테리어는 부동산이네요. 부동산의 일부죠. 집의 일부. 됐어요? 네. 반드시 매매계약을 위반한 행위가 돼. 그러면 뭐라고요? 내가 생각하는 집은 일상적으로 이렇게 인테리어 전체를 샀는데, 네. 근데 띄어가. 근데 봐봐. 어떤 집에 그림이 벽에 걸려있는 비싼 그림이야. 네. 그럼 그거 따로 매매하지. 네. 그런데 어떤 집에 벽지가 이렇게 예쁜 게 있어. 그렇다고 벽지 따로 매매해? 아니죠. 안 되지. 이렇게 굳혀있는 거. 그러니까 상식선에서 판단하는 거야, 이게. 매매계약할 때.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는. 그것을 제거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지? 네. 구매자는 모든 부동산이 자신의 것이라고 가정한다. 그러니까 일상 상식 안에서는 당연히 저게, 야, 수도꼭지만 예쁜 걸 띄워봐. 근데, 이런 게 문제가 돼. 어떤 사람이 수도꼭지를 비싼 걸로 이렇게 해놨어. 네. 새로 이사하면서, 인터넷하면서. 그걸 떼어. 그리고 옛날에 처음에 있던 수도꼭지로 사는 거. 아주 큰 거로. 그러면 뭐라고? 내가 볼 땐 저거 아니었다고. 매매계약 위반이 될 수 있어. 이해되세요? 네. 자, 물론, 저 수도꼭지는 비싸서요. 금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협상합시다. 저 값 더 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모르겠어. 그럼 가능해. 그 수도꼭지를 별개의 동산으로 봐서 매매할 수 있어. 이해되세요? 네. 근데 만약 내가 구매자라면 내가 아마도 그런 일을 허용 안 한대. 혹시라도 여러분이 그런 일을 하도록 허용한다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마도 그만두세요 라고 말할 정도로 그죠? 나는 이전 협상의 매매 가격에서 상당한 금전적인 반대급부를 요구할 것이다 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자 어떤 사람이 여기에서 보면 내가 구매자지. 네. 그러면 내가 그런 일을 허용 안 하겠지만 여러분이 그런 일을 하도록 허용했어. 자기는 안 한다고. 그거 가져가라 가져가지 마라 했을 때 그거 뭐 그냥 가져가도 상관없겠지. 이렇게 생각 안 한다고. 나는 내가 산 거 전부 다 부동산으로 산 거라고. 권리 주장한다고. 사진 찍어놓고. 네. 근데 어떤 사람은 가져가려면 가져가시라고. 그럼 그걸 다 때려부시고 뭐 한다는 거야? 인테리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특별히 여기 아파트를 사는데 저 문 여기 인테리어 하실 거예요. 저 문 떼어가도 돼요. 그러면 그러시라고. 어차피 철거해야 되니까. 네. 이해됐지? 네. 무슨 얘기냐면 저런 문도 비싸잖아. 네. 그럼 문 달고 페인트만 조금 칠하면 되잖아. 네. 근데 오래된 문은 부서져 있고 막 얼룩덜룩하고 난리도 아니잖아. 네. 그러니까 문짝만 해도 비싸니까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가져가세요. 그럼 가져가 주는 거고. 협상에 따라서. 그지? 근데 혹시라도 여러분이 그런 일을 하도록 허용한다면 나는 이전 협상의 매매가 상당한 금전으로 요구를 할 것이다. 그러면 당신이 그거 가져가면 그 가격은 빼고 나한테 부동산 팔으라고. 하거나 구매자로서 나는 여러분이 떠나면서 자
나는 살려고 하는데 떠나면서 이거 가져가고 저거 가져가고 부동산 엉망으로 만들지.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인테리어 하니까 상관없다고 그러는데 들어갔어. 그들이 전등도 떼어갖고 그치? 저기에 있는 뭐 잠금 장치에 뭐도 떼어가고 문짝에 뭐도 하나 떼어가고 그래봐. 그럼 부동산 엉망되지. 왜 엉망이 돼? 외국은 카트 하나만 끌고 가서 딱 살 수 있게 돼 있어 집이. 세탁기도 거기 있고 책상도 다 있고 다 있어. 뭐만 끌고 가면 된다고? 카트만, 옷만. 근데 부동산 계약을 했는데 거기에 있는 가구나 이런 것들 다 산 걸로 치는데 그걸 싹 가져갔다는 거지. 외국은 심지어는 뭐라고? 거기에 있는 책상, 뭐 의자, 커튼 이런 것까지 다 놓고 가. 모든 게 부동산이에요, 거기는? 거기에 특별히 계약을 안 하면. 왜 그러냐면 외국은 이사를 하게 되면 이런 거 있잖아. 이 집만, 옷만 딱 싸가지고 차 들어가서 딱 보면 커튼도 있고 식기도 다 있고 막 그런 거 많이 봤지. 영화 보면. 그 이사 개념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이 부동산의 개념은 이게 별도로 이게 부동산이다 라고 해갖고 매매를 하자 하기 전에 집 안에 들어간 거는 거의 다 부동산으로 본다는 거야. 특별한 거 빼놓고는.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이걸 취급하려면 이거는 부동산입니다 했을 때, 자 봐봐. 내가 서양 사람이야. 집에 갔어. 쭉 갔더니 그림들이 이렇게 걸려 있어. 이거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내가 샀어. 이거 그림까지 내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그거 다 빼면 나 인터넷 다시 해야 되지. 그렇죠. 거기다 그림 있는 거 다시 걸어야 되고. 그러니까 나는 이거 다 내 거라고 생각한다고. 근데 그 사람이 제가 좀 이제 집에 있는 거 필요 없는 건 좀 치워 가져가겠습니다. 그럼 나는 허락 안 한다고. 이 사람은. 내가 구매자라면. 허용 안 한다고. 건들지 말라고. 나는 이 본 상태 그대로 산다고 한다고. 근데 네가 그걸 허용하잖아. 그러면 뭘 떼어갔는지 뭐 어떻게 하냐는 거야, 이 사람이. 그럼 엉망으로 만들어버리잖아. 그러니까 이거의 주장은 뭐야? 자, 부동산은 집하고, 고정된 집하고, 땅이 부동산인데, 또 여러 가지 또 있어. 이거 말고도 있지만, 여기에 다 나오는 거는. 이 집 안에 정착된 것들 있지. 완전히 고정된 것도 부정되겠지만, 여기에 그냥 있는 것들도, 그치? 뗄 수 있어. 뭐라고? 부착되어 있으면 부동산이지만, 이렇게 플러그로 뽑아 가져갈 수 있어. 냉장고. 그러면 이걸 동산으로 여기서 이걸 따로 판다고 그러면 이게 가치 있어. 그럼 어떻게 된다고? 동산으로 지정을 해줘야 된다고. 처음에 팔 때, 외국에서는. 이해돼? 어? 집을 사면서 그 집 전체, 창고까지 전부 다 사서 그런 경우 있잖아. 창고에 있는 것까지 통째로 다 사, 외국에서는. 그래서 나중에 이사 와서 이렇게 찾다 보니까 창고 안에 뭐라고? 동전이 들어있고 옛날 차가 있어. 클래식이. 이거 닦았더니 이 집값보다 더 비싸.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집을 통째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서양 개념은. 그러니까 한국하고 조금 다른 거야. 자, 다시. 동산은 고정되는 게 맞아. 아니, 부동산은. 부동산은 움직이는 게 맞아. 여기까지는 다 일반적이야. 그리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뭐, 냉장고는 동산이야. 붙박이는 부동산이고. 그렇지만, 자, 재산을 팔 때, 여러분은 모든 부동산을 파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동산들까지 포함해서 집 전체를 파는 걸 추정한다고. 추정한다고. 미국 애들은. 왜? 자, 벽난로나 난간이나 이런 거 뜯어가지 않는 것처럼, 거기에 있는 짜잘한 것들도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고. 그치? 뭔가를 뜯어가면, 이 그대로 현 상태, 자기가 계약할 때 봤던, 그대로 안 줬다고 해서 계약 위반으로 소송 거는 경우가 생긴다고. 자, 제거가 가능하지. 근데 이거를 부동산으로 추정 안 하고 동산으로 추정하면 어떻게 돼? 부동산이 제거가 가능하더라도 구매자, 사는 사람은 모두 이거 부동산이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제거가 가능하더라도 이 집안에 있는 건 다 부동산이야 이렇게 생각한다고. 물론 사고 팔 때 협상을 해서 이거 가져가겠습니다. 그럼 가져가세요 하겠지만 만약 내가 구매자라면 가져갈 수 있는 거 가져가자 이런 허락을 안 한다고. 왜? 그렇게 가져가면 나중에 들어와갖고 부동산이 엉망이 돼가지고 뭘 가져갔는지 다 찾아야 되고 그 집에서 부동산 말고 물건들이 있어서 정상적인 생활을 했잖아. 그래서 내 저런 집 분위기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겠다고 들어왔잖아.
그런데 엉망이 된다고. 이거 뜯어가고 저거 뜯어가면. 그러니까 그런 일을 허용하지 말라고. 어? 뭐라고? 그거 가져가지 말라고. 그거 안 산다고, 나 차라리. 차라리 안 산다고. 만약에 그런 거 가져간다면, 그 전에 나 $10,000 준 거, 나 7,000달러밖에 안 준다고. 이해되세요? 네. 가져간다면 내가 이걸 다 채워야 되잖아. 뭘 모르는데. 그러니까 살던 그대로 네. 집을 판다는 것은 세일 했을 때, 네. 자, 만화영화 같은 데서부터 집을 팠어, 세일. 집 팝니다. 이렇게 되면서 그 사람들이 뭐만 챙겨? 옷만 챙기고 나머지는 다 부동산. 다 넣고 간다고. 네. 이해되세요? 옷하고 특별하게 내가 관리하고 싶은 인형이나 뭐 이런 특별한 것만 챙기고 나머지는 다 넣고 간다고. 이해됐어요? 네. 그런 걸 다 치우면 어떻게 난다고. 반대급부로 금전을 상당한 금전부로 깐다고. 그러니까, 자, 구매자로서 나는 여러분이, 이렇게, 마음대로 그걸 뜯어가면서 부동산을 엉망으로 드는 걸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해되세요? 네. 그렇다면, 이거는 한국의 부동산은 여기까지인데,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내가 가져가야지 하는 거랑은 다르다고, 느낌이. 그러니까 영어로 이해를 해줘야 되니까 이해가 안 된다고, 이거는. 동산, 부동산도 모르는데, 그래서 어쩌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잖아. 네. 됐어요? 네. 자, 이 사람이 말하는 건 뭐야? 그러니까, 동산하고 부동산은 확실히 나뉘어요. 네. 탈부착해서 고정된 건 부동산이고, 고정 안 된 거는 이건데, 네. 근데 집을 파는 경우에, 이 부동산에, 집을 파는 경우에 요 안에 동산들이 뭔가 이게 이동 가능하더라도 네. 부동산으로 생각한다고 사는 사람은 이걸 제거해서 가져가더라도 네. 그렇기 때문에 살 때 이 탈부착이 가능하지만 아니 이동이 가능하지만 여기에 있는 거는 이걸 사는 거로 생각한다고. 그래서 사고 팔 때 이거 냉장고 가져갈 거예요. 이거 엄마가 사준 거라 특이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한 나는 샀다고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이걸 건드려, 여기에 있는. 계약할 때. 네. 이 집을 산다는 거, 집 전체. 네. 이걸 건드리면 계약 위반이 될 가능성이 많고, 이걸 가져가도 돼요, 건드려도 돼요. 말도 안 했는데. 이거 저기에서 제가 쓸만한 거 가져가도 될까요? 허락하면 이걸 다 때려부신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은 한, 이걸 건들면 진짜 때려부시는 상태처럼 엉망이 돼버리니까, 그거 허락 안 한다는 얘기야, 자기는. 네. 됐어요? 네. 동아쌤입니다.